사마이의 손자 사마염이 천하를 통일한 후 한때 위나라의 최대 위협이었던 제갈량은 전설적인 인물로 전하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적국의 수괴였음에도 아예 사마염부터가 왜 내 주변엔 제갈량 같은 인물이 없냐 라는 말을 할 정도였고, 진수도 정사를 통해 나라를 다스리는 법을 깨우친 걸물이라 격찬하기도 했죠. 많은 이들이 제갈량이란 인물에 흥미를 느꼈고, 이는 수제로 소문난 사마이의 육남 사마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사대부들과 모여 제갈량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는데, 아무래도 사마이의 아들인 자신이 주축인 만큼 꽤 비판적인 이야기들이 오고 갔죠. 제갈량 그놈은 잘못된 곳에 몸을 맡긴 데다 자신이 가진 역량에 비해 계획만 요란했다. 다소 뻔한 결론이 났을 무렵 곽충이란 자가 나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제갈량의 지략은 관중 안영보다 뛰어난 점이 있으나 단지 공업을 이루지 못해 까이고 있소. 내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제갈량의 5가지 이야기를 해줄 테니 지금부터 잘 들어보시기 바라오. 제갈량의 형법이 준엄해 많은 이들이 원망하고 한탄했다. 이에 법정이 간언했다. 옛날 고조께서 법을 3장으로 간략히 해 진나라 백성들이 그 덕을 알았소. 지금은 그대는 한 주를 다스리면서도 은혜를 베풀지 않소. 그대는 촉 사람들이 보기에 아직 손님이니 형을 느슨하게 해 원망을 달래는 게 좋겠소. 제갈량이 대답했다. 그대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구려. 유장과 유언에 대해 촉은 법령 하나 제대로 시행되지 못해 아첨만 가득하니 군신의 도가 점차 쇠퇴했소. 이제 내가 법으로 위엄을 세울 것이니 법이 행해지면 은혜로움을 알 것이고 자기가 더해지면 영예로움을 알 것이오. 이와 같이 다스려지면 위아래에 절도가 있게 되니 다스림의 요체가 바로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오. 곽충이 들려준 첫 번째 이야기는 법가에 기반한 제갈량의 정치 성격이 드러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사의 이 일화를 옮긴 배송진은 다음과 같이 자신의 의견을 남겼어요. 제갈량의 5가지 미담이라니 실로 들어보고 싶지만 자세히 따져보면 모두 의심스럽다. 법정이 있을 땐 유비가 살아있을 때인데 여기선 제갈량이 자신이 익주의 주인인 양 말하고 있으니 제갈량의 겸손한 성품을 고려하면 있을 수 없다. 배송진은 제갈량의 미담에 흥미있어 하면서도 곽충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반박했는데 제 생각에 이 지적은 알만한 사람이 왜 이래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제갈량은 들어오자마자 유비의 막중한 신임을 받았고 성도 입성 후엔 직책부터가 유비의 좌장군부 업무를 관장하는 최고 실세였죠. 게다가 당시엔 유비가 군사를 직접 관리하고 있어서 제갈량은 온전히 내정의 1인자였습니다. 다만 이 이야기에서 제가 수상한 점은 제갈량에게 법이 너무 엄하다고 건의한 사람이 하필 법정이라는 점이에요. 마량이라면 모를까 툭하면 법을 어기고 살인도 마다하지 않은 사람이 법을 느슨하게 하자고 주장하는 게 좀 보기 그렇잖아요. 조조가 유비에게 자객을 보냈는데 유비가 그를 보곤 심히 마음에 들어했다. 이에 자객이 유비에게 가까이 갈 궁리를 하던 차에 제갈량이 들어오자 당황하고 말았다. 잠시 후 그가 자리를 비운 사이 유비가 제갈량에게 말했다. 내 뛰어난 선비를 얻었으니 그대를 보좌할 만한 것 같소. 제갈량이 탄식하며 말했다. 제가 그자를 보니 저와 눈을 마주치질 못했습니다. 간사한 형상이 밖으로 드러나고 사악한 마음이 안에 숨겨져 있으니 필시 자객입니다. 유비가 그를 찾았으나 이미 달아난 뒤였다. 곽충의 두 번째 이야기는 첫 번째 이야기보다 허접스런 면이 있는데, 우선 제갈량이 대번에 알아본 자객을 천하의 유비가 못 알아봤다는 게 가장 이상한 점입니다. 배송지 역시 사람 보는 걸로 제일인 유비를 미혹했으니 보통 놈이 아니다. 심지어 제갈량을 보좌할 만하다 했으니 상당히 걸출한 자인데 조조가 그런 인물을 자객으로 보냈다는 게 웬 말이냐. 그 정도의 인물이라면 위나라에 다시 돌아가서도 한 자리 차지했을 터인데 이 사람이 누군지 전혀 알 수가 없으니 이상하다 라며 과연 고수다운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유총이나 비처럼 자객에게 암살당한 인물이 그 시절에 있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갈량이 자객을 눈치챘다면 그가 도망가기 전에 더 빠릿하게 처리하지 않았을까요? 제갈량이 양평에 주둔했을 때 위원을 보내 군사들을 내려가게 하고 자신은 단지 만명과 성을 지키고 있었다. 이때 사마이가 20만 군사를 끌고 와 위원과 길이어 깔리니 양평에 남겨진 제갈량과 바로 맞닥뜨리게 되었다. 성 안의 장졸들이 놀라 어쩔 줄을 몰라 할 때 제갈량은 태연자약하며 군중의 깃발을 치우고 성문을 활짝 열게 했다. 사마이는 늘 제갈량이 신중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와 같이 빈틈을 보여주자 필시 복병이 있을 것으로 의심해 군을 돌렸다. 제갈량은 박수를 치며 웃었고 사마이는 나중에 이를 알고 한스러워했다.
자, 이 이야기는 제가 예전에 소개한 적 있는 제갈량의 공성계인데 나관중이 소설을 통해 신나게 양념을 뿌려 더 유명해진 이야기입니다. 배송진은 우선 둘이 양평에서 마주칠 일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복병이 의심되면 방어진을 치고 신중하면 될 것이지 무슨 바로 군사를 돌리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참고로 배송진은 제갈량이 사마이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평가할 정도로 제갈량 빠에 가까운 인물인데 그런 인물이 이 재밌는 이야기를 믿지 않은 점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네요. 제갈량이 기산으로 출병하자 농서, 남한이 2군이 항복했다. 전술을 포위하고 기성을 함락하여 강유와 수천 명을 사로잡으니 사람들이 모두 제갈량을 축하했다. 하지만 제갈량은 정색하며 말했다. 널리 하늘 아래 한의 백성이 아닌 이가 없는데 우리의 힘이 미치지 못해 백성들이 늑대의 주둥이에서 고통받고 있어. 이 정도 일로 축하한다면 어찌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소. 이에 사람들은 제갈량의 목적이 단순히 땅을 조금 넓히는 게 아니라 위나라를 정벌하는 데 있음을 알게 되었다. 곽충의 네 번째 이야기는 제갈량이 북벌에 얼마나 진심이었는지를 알려주는 일화입니다. 그러나 배송진은 제갈량이 위나라를 병탄하려 한 지 오래인데 족사람들이 이때서야 알았다는 게 이상하고 제갈량의 1차 북벌은 개뿔 성과도 없는데 누가 그걸 축하하냐며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배송진은 강유가 천수의 필부에 지나지 않는다며 위나라에 손실이 없다고도 말했는데 이는 쓸데없는 사족으로 과한 억가라고 생각합니다. 강유가 촉으로 간 게 위나라의 손해가 아니었다면 왜 강유를 다시 불러들이려고 부모님에게까지 손을 썼겠어요. 대촉전선의 핵심 인물인 종해와 등에 모두 강유를 일세의 영웅이라 평했으며 이런 인물이 아군에서 적이 되었으니 이건 막중한 손해가 맞습니다. 하지만 강유가 떡상한 건 제갈량 사후의 일인지라 1차 북벌이 새삼 축하받을 정도는 전혀 아니었단 점에선 저도 동의하는데 이게 또 절대 권력자에게 아첨하는 무리는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명제가 촉을 정벌하기 위해 친히 장안에 행차하고 사마이가 장합과 정병 30만을 이끌고 검각으로 향했다. 제갈량은 이때 군사의 10분의 1을 내려보내 교대시키려던 차라 남은 군사가 8만이었다. 이에 참군들이 적군이 강성하니 임기응변으로 군사를 내려보내는 것을 한 달만 미루시지요 라고 하였으나 제갈량이 말했다. 내가 군을 통수하고 용병한 일에 큰 신의를 근본으로 삼았소. 차례가 된 자들은 짐을 싸고 이날만 학수고대하고 있었을 것인데 비록 일이 어려워져도 일을 저버릴 수 없소. 그리하여 모두 보내주도록 영을 내리니 떠날 자들이 감격하여 남기를 원하고 오히려 죽기로 싸울 것을 다짐했다. 제갈공의 은혜는 죽음으로도 다 갚을 수 없다. 결국 촉군은 일당 10으로 싸워 장합을 죽이고 사마이를 물리쳤다. 이 이야기에 관해 배송진은 조예가 장안에 온 것은 1차 북벌 때 한 번뿐이고 제갈량이 있는데 위나라의 대군이 검각까지 갔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지적은 모두 일리 있는 것들이지만 디테일에서 오류가 있을지언정 제갈량의 대사 자체는 실제로 했던 말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갈량이 당시 병력을 교대로 운용했다는 건 연구에 의해서도 밝혀진 바이고 장합을 죽이고 사마이를 야전에서 무찌른 건 역시 전부 사실이니까요. 이리하여 5가지 이야기를 모두 들은 사마준과 사대부들은 곽충의 말이 옳다 여겨 제갈량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확실히 곽충의 이야기들은 다 지어냈다고 하기엔 너무 잘 만든 부분이 있고 제갈량의 대사 등 디테일이 뛰어나 언뜻 의심하기는 힘들죠. 특히 첫 번째 이야기는 제갈량의 법가주의를 잘 설명하고 있는 데다 자칫 통감에도 그대로 실려있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세 번째 이야기는 자기 아버지인 사마이를 너무 매기는 이야기인지라 사마준이 이 이야기를 인정한 게 이상하다며 배송진은 아예 이 상황 자체를 거짓으로 봤어요. 하지만 사마준은 10살 도 되기 전에 경전을 뗐을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기도 하니까 지 아빠라고 편들지 않고 객관적 시각을 유지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전 배송지보다는 이 이야기들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편입니다. 다만 양주 출신인 곽충이 알고 있는 제갈량의 이야기가 익주 출신이며 마찬가지로 제갈량 빠였던 진수를 통해 정사로 전해지지 않은 건 분명 의아한 부분이죠. 확실한 건 만약 이 이야기들이 진짜 곽충 한 사람이 지어낸 거라면 훗날 삼국지 연의를 완성한 나관중이 대선배로 모실 만한 진정한 원조 사기꾼 아니 이야기꾼인 것 같습니다.